곳에서 오늘 방송에서는 테슬라의 주총을 포함하여 주요 소식들을 함께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플렉시 스테이트먼트가 오늘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총이 열리는 날짜를 확인함과 함께 이번 주총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총이 열리는 날짜를 보게 되면 한국 시간 기준 6월 14일 오전 5시 30분에 열리게 되며 동부 시간 기준 오후 4시 30분 6월 13일에 열리게 됩니다. 주요 안건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안건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 주주 인사말에도 따로 나와 있기도 하며 또 관련 웹사이트를 테슬라 측에서 아예 새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번 주총에서 투표될 두 가지 주요 안건, 바로 첫 번째가 2018년도 일론 머스크 CEO 보상입니다. 벌써 당시에 80%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주총을 통과한 내용이었으며 또 통과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이 보상을 모두 다 성취하였는데 델라웨어 법원에서 주주 이익에 불일치한다라고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재미난 점은 이 취소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주주 이익 불일치였는데 이 취소 판결 때문에 변호사에게 56억 달러를 지불할 가능성마저 생기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56억 달러라는 게 결국 테슬라 측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고 주주라는 것은 테슬라의 회사의 특정 비율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주를 위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변호사 비용으로 56억 달러를 지불하라라고 하면서 CEO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내려버렸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지금 시점에서 주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투표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재투표 같은 경우는 다시금 주주들의 지지를 확인할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플렉시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를 살펴보게 되면 상위 10대 주주 중 4곳을 포함한 7곳의 기관 주주가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법원에서 논리가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수없이 많은 개인 주주들이 직접 편지를 보내는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맥코믹 판사에게 편지를 보낸 주주는 6,0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분들이 소유한 테슬라 총 주식 역시 2,300만 주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거에 주총을 통해서 통과가 되었던 CEO 보상안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와 킴벌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라는 아주 높은 찬성 비율로 CEO 보상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취소가 되며 정말 불필요한 엄청난 노이즈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역시 일론 머스크와 킴벌 머스크 같은 경우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과거와 같은 수준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게 된다면은 오히려 델라웨어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문제도 훨씬 더 상식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안건은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번 델라웨어에서 봤다시피 필요 없는 또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곳이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도 하며 실제로 테슬라의 헤드쿼터 역시 텍사스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법인 역시 텍사스로 옮기는 것이 상당히 말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며 이번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4일 오전 주총에서 결정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테슬라는 총 5건의 안건을 이번 주총에서 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임스 머독과 킴벌 머스크 이사의 재선임과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구속력이 없는 자문 방식으로 임원 보상을 승인하는 안건이 됩니다. 세 번째가 방금 살펴봤던 법인 이전과 네 번째 일론 머스크 CEO 보상안 재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인 회계 법인 선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제시한 안건은 모두 다 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밖에 투자자들이 제시한 안건에서는 모두 다 반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FSD와 관련해서 아주 발빠른 행보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12일 FSD 버전 12.3이 배포되고 난 다음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업데이트가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FSD 1개월 무료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으며 또 계속해서 빠르게 FSD 버전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 아쇼크 같은 경우에는 끝의 시작이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게시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로이터에서 잘못된 기사가 나왔다라는 일론의 글과 함께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 언벨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밝힙니다. 어떻게 공교롭게 로이터에서 잘못된 기사가 나온 날 로보택시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잘못된 기사에 대한 반박 성격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분명 일부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발전하고 있는 FSD를 볼 경우에 마치 챗 GPT 4.0이 나오기 전에 모델을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 미리 예상하였던 오픈 AI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AI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그 규모에 따라서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FSD 같은 경우 엔투엔드로 바뀌기 전에는 이 모델 구조 자체를 조정하는데 엔지니어들이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엔투엔드로 바뀌면서 모델의 확장성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FSD를 확장을 해본 결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추가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에 대한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 4월 5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쇼크의 발언과 연관해서 보면은 벌써 테슬라 측에서는 미래 자율주행 수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정보를 확보한 시점이었을 가능성 역시 아주 높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 또다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며 4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독료를 반값으로 낮춰버리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욱더 빠르게 모으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며 결국 일론이 말하는 이 로보택시의 완성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혹은 이 로보택시의 완성을 최대한 빨리 성취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FSD 점점 더 사람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 같은 경우도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사람의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조금은 법에 걸릴 수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도는 회사를 거는 정도는 아니지만 자율주행 기술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결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량은 결국 마차의 변형에 불과하다라는 말까지 추가로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큰 변화가 오는 그 현 시점에서는 그 변화의 가치를 제대로 판가름하기가 힘듭니다. 돌이켜보면은 다양한 기술이 나오기 전에 그 기술이 비웃음이 되기도 하였고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론이 보기에 그 기술의 완성이 그리 머지 않은 일이며 너무나 당연하지만 완성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송두리째 뒤집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제임스 다우마 씨께서 X라는 플랫폼의 특징에 맞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글을 적어주셨는데 이게 한 5년 정도는 충분히 사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면 이는 내연차의 5배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없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우버 드라이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수익을 여전히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노동력 없이 5배를 더 주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할지는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일반 차량의 5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도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엔투엔드 AI 기술이 스케일링이 너무나 잘 되는 기술이다라는 것 역시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리비안에서도 또 세 번째 감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감원 소식이 전해지며 다양한 부정적 해석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기업에서 역시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현재 상황을 주가를 바탕으로 보면은 뭐 망해야 되는 상황 같지만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게 살아남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볼 때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 중에서 BYD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유의미한 플러스 현금 흐름을 2023년도에 보여준 게 테슬라입니다. BYD 같은 경우 테슬라보다 더욱더 뛰어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2023년 BYD는 설비 투자를 축소함으로써 현금을 아껴서 현금 흐름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을 만들어 오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설비 투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이런 설비 투자를 지속해도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여전히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내연차 제조사 역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 2023년도 1년간 자료를 보고 있지만 그 트렌드로 보게 되면은 테슬라의 현금 흐름이 아주 긍정적인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현금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은 기업들은 뭐 샤오퐁, 토요타, 루시드, 리비안, 현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 소이어님께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테슬라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단순한 선처럼 보이는데 이제 출발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얼마나 갔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어떤 구간의 교통 상황이 정체가 되는지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 역시 테슬라가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까지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거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교통 상황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 와이퍼 컨트롤 역시 개선이 되며 또 단속 카메라 경고음 역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소식으로는 테슬라의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5월 착공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상하이 메가팩 공장 같은 경우에는 북미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메가팩 공장이 건설된다라는 의미도 가지며 또 동시에 10,000개의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큰 규모가 됩니다. 테슬라 메가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3.9메가와트시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이고 이거는 3,600가구가 1시간 동안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그걸 최대 10,0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5월 착공을 시작하여서 2025년 1분기부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조금 더 비교해 보게 된다면 2023년 테슬라가 설치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14.7기가와트시입니다. 근데 아까 봤던 게 10,000개의 메가팩이기 때문에 이걸 기가와트시로 바꾸게 되면은 39기가와트시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캐파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2023년도에 테슬라가 설치했던 모든 에너지 저장 장치 2배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어닝에 뭐 엄청나게 의미 있는 수치로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 역시 사실이며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닝 자체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로 에너지 비즈니스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인도와 관련된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인도에 최대 30억 달러 투자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인도 총리를 곧 만나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높은 루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반응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 상황만 보고 무작정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항상 주가에 따라서 그 기업을 평가하는 거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감원했던 직원 수와 비슷한 비율을 2019년 1월에도 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2019년도 역시 전분기 대비 인도량이 감소하기도 하였으며 테슬라의 주요한 인적 자원인 창립자 제이비 스트라우벨 씨가 퇴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역시 테슬라는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였죠. 이게 2019년도 주가입니다. 14불이고 지금 이렇게 내려간 주가로 본다 하더라도 10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 테슬라의 주가가 100불대에 머물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엉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수요 문제를 이야기하였는데 또 2023년도를 돌이켜보면 중국의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죠. 이처럼 테슬라는 항상 노이즈와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으며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네. 테슬라는 항상 노이즈와 함께 성장하였는데 이번 노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혹은 테슬라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자율주행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자율주행이라는 게 아직까지 머나먼 미래의 현실이 될 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의미 있는 자율주행의 성과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만에 하나 자율주행이 한 2년 정도 뒤에 완성된다 하더라도 자율주행 완성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지금 당장은 정말 조금 좀 쉽지 않고 마음이 안 좋은 구간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여전히 낙관적으로 또 길게 보고 테슬라를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어제 업로드 되었던 AI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또 틈틈이 작업을 해서 2편 또 준비해서 2편에서는 너무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